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시킨 이 정권의 무소불위한 권력 남용, 이것을 갖다가 20년 검사 생활을 한 어떤 분이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공익신고 A씨로 표현됐던 그분이 드디어 커밍아웃 했습니다. 얼굴을,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20년 검사 생활 중에 가장 센 압력이라는 그래서 법조기자, 조선일보 법조기자 양은경 기자가 만나서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 신고한 그 사람, 그 바로 장본인, 그 커밍아웃한 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익 신고한 뒤에 좌천되고 그래서 장준희 부장검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은경 기자가 이 조선일보 취재를 한 것입니다. 현직 고검장,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본부장 등이 기소된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사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들통이 난 겁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공익신고인이 누구냐? 당시 의정부지검의 장준희 부장검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한직으로 그 자리가 좌천이 되어 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앞서 2019년 6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산시켜버릴 때 그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였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 14일 지금 양은경 기자와 조선일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신원을 공개해도 좋다면서 2019년 안양지청의 주임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을 수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가 주임검사는 교체됐다 이거예요. 담당 부장이 나는 외압에 굴복해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공익신고인인 장 부장검사가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위직 여러 명이 기소됐지만 그 누구도 사과를 아무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소되고도 지금 사과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실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외국인 정책 본부장, 민변 출신, 개방령 직위로 들어와서 또 3년을 연장한 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이런 분이 가짜 출금 요청서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시키고 석 달 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를 수사하려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켰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공익신고로 검찰이 내부 비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검찰 법무부 실세들의 기소일이까지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사에 길이 남을 일이 됐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을 확인한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란다, 한국판 미란다 사건. 수사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신분을 공개한다고 본인은 밝혔습니다. 사과가 어떤 사과인가 하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끝까지 불법 출국 금지를 수사하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은 윤원일 검사도 있었다. 주임 검사입니다. 장 검사 바로 밑에 장 검사가 부장 검사로 있는데 평검사로서 윤원일 검사도 있었는데 한 명의 검사로서 저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명의 고위직이 기소됐지만
그 누구도 사과를 안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윤 검사가 2019년 4월 불법 출금 정황을 보고했을 때 상황이 어땠나 하고 질문하니까 저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충격을 받았다. 현직 검사가 설마 이렇게 했을까? 단순 실수가 아닐까? 혐의를 더 철저히 검증하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출금 서류를 다시 확인한 것은 물론 출입국 공무원들 소환도 조사도 하고 그 결과 보니까 혐의가 확실하고 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왜 수사를 계속 안 했나 하니까 2019년 6월 19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한 후 이현철 안양지청장, 현 서울 북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입니다. 배용원 차장, 현 서울 북부지검장 입장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차장과 부장이 차장과 지청장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이 회의 때 지청장 차장이 이규현 검사가 혼자 책임을 지는 건 가혹하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서 한 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결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생활 20년 했지만 이렇게 센 압력이 느껴지기 처음이었다고 수뢰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수장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동향인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긴급 출금은 법무부 대검이 협의해서 한 일이라고, 김형근 수사지휘과장은 대학 선배인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불법 출금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이 북부지검 검사장으로 가고 영전하고 그 위에 안양지청 차장 배용원 차장 위에 지청장 했던 분은 좌천됐습니다. 좌천돼가지고 참 기가 막힌 하나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현 서울 북부지검 중경당 부장검사 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에 있던 분이 밑으로 들어가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나가란 뜻인데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안 나가야죠. 왜 나갑니까? 매사 이렇게 인사를 보복, 정권에 조금이라도 바른 말 하거나 좀 센 말 하면은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고 이런 인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후 6일 뒤에 주임검사가 당신으로 교체했는데 왜 수사를 안 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겠다. 더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해 제 잘못이다. 회피할 생각 없다. 다만 이번 불법 출금 수사에서 보듯이 거악을 상대하는 범죄는 수사검사와 지휘라인, 대검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내부가 분열되면 수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바로 이 사건이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박범배 장관처럼 김학의 사건에 절차적 정의 적용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가라고 질문하니까 법치주의가 발휘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 사람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적법 절차 원칙은 사건에 따라서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원칙이 절대 아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판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문제를 모른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만 애써 부인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건이다. 더더욱 공분이 있는 사건이면 더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더 지키는 것이 민주국가고 법치국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명숙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고 딱 답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박범계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여론몰이식 악의적 수사 정보 유출 사례로 거론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언론을 무시하는 태도다. 마치 언론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오만한 편견이다.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영역이다. 힘없는 서민들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와 다르다. 권력 비리에서 피의사실 공표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면 진실은 가려지고 신고자는 다치고 수사검사는 좌천된다. 아주 딱 지금 현상을 그대로 밝혀놨습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을 감찰한 뒤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사법정의와 형평성, 평등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 사안이고 본인도 재심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명숙 명예회복용 감찰이라는 의도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아주 즉각적으로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치고받았습니다. 네. 당신의 공익신고 결과로 수원지검은 4명을 기소했다.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저도 외압을 경험한 검사로서 이번 수원지검 수사는 여당이나 법무부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공연하게 좌천 인사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좌천되지 않았나?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인사 전날 기소를 하고 떠난 수원지검 수사팀과 수원고검 지검 지휘부의 경의를 표한다. 그렇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된 이광철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 윗선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의 개입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지금 필요하다. 더 윗선이다 이거예요.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다 이광철이 아니고 몸통이 아니고 몸통은 더 위다 이겁니다. 민정수석, 그 윗선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네. 명확한 해명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 검사는 1970년 경기 이천 출생에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습니다. 2002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2년 만에 검사로 정관해서 바꿨습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습니다. 법무심의관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입법에 관여했습니다. 안양지청에서 겪은 수사 중단 외압을 공익신고했고 올해 2월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서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좌천됐습니다. 이분의 양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이 훌륭한 검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예, 이 검사들은 안 나갑니다. 나가게끔 좌천을 시켜도 안 나갑니다. 두고 보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자. 어느 것이 진리고 정의고 공정인가 두고 보자. 어느 것이 법을 지키는 법치인가 두고 보자. 이런 뜻으로 안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감성이 뭔가 지배를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미동맹이 굳세게 굳건하게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그러한 초석으로서 작동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지켜주는 법치주의 대한민국. 자, 지금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지난 4년은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간, 만들어질 시간, 심판의 시간. 3월 9일, 내년 3월 9일,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자, 야권 전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단일화돼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꼭 단일화, 정권교체 염두에 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